네,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 4단원 마무리, 화산과 지진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실험 관찰 50, 그리고 51쪽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 관찰 제일 뒤쪽에 보면 4단원 붙임딱지가 있어요. 이것도 함께 준비해주시고 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화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했던 자료 중에 영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분출물들이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자,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체가 있었고요. 액체, 그리고 고체가 있었습니다. 네, 기체의 종류로는 대부분 수증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산 가스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의 붙임딱지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기체, 액체, 고체를 써주시고요. 기체에는 수증기와 화산가스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붙임딱지가 있으니까 함께 옮겨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액체로 우리 분류를 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은 용암을 선택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쪽에 액체, 용암 붙여놓겠습니다. 사실 용암은 돌이에요. 돌, 암석인데 암석이 녹아서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부했던 내용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이 용암이 사실은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화산 안쪽에 있을 때 그리고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부를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 글자 마그마로 불렀고요. 바깥으로 분출돼서 나올 때 이때 용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요거 배운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고체로 나오는 것들은 여기 있는 화산 암석 조각이고요. 또 하나 화산재입니다. 자, 흔히들 화산재가 붕붕 떠 있으니까 기체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체가 아니고 가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체입니다. 고체. 자, 이렇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은 세 가지 종류,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 그리고 기체로는 수증기, 화산가스, 액체는 용암, 고체는 암석 조각이나 화산재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암석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암석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현무암과 화강암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라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화, 성, 암. 이 두 가지는 화성암에 속해요. 화성암의 대표적인 암석으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네. 화, 강, 암, 그리고 현, 무, 암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암석은 우리가 사실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실제로는 관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로만 봤는데요. 우리가 등교를 하면 실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이 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사진을 같이 붙여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겉모습으로 봤을 때 화강암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환한 색깔이에요. 환한 색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화강암 이렇게 넣을게요. 현무암은 좀 더 어둡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할 차이점의 요소가 무엇인가? 자, 생성된 곳,
만들어진 장소예요. 생성된 장소.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죠? 생성된 장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고쳐보도록 할게요. 생성된 장소,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화강암은, 자,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안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현무암은 그럼 밖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안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화강암은요, 화산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무암은요, 화산의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어느 장소에서 보온이 잘 되는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에서 생성되니까 밖에 있는 공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천히 식었을까요? 빨리 식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졌죠. 여기는 빨리 식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교할 용어가 뭐가 될까요? 예. 식는 속도라고 할까요? 예, 식는 속도. 여기는 천천히, 여기는 빨리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아니냐, 밖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차이점은 바로 암석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색깔. 여기는 더 어두운 색이에요. 자, 화강암은 현무암보다는 밝은 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알갱이들이 모여 있고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알갱이의 크기입니다. 크기. 자, 현무암은요,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눈으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화강암은 지금 사진에도 보듯이 하얀색, 검정색 이런 것들이 지금 알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알갱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화강암과 현무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51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네, 이로운 점, 그리고 해로운 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 폭발이 나면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려서 땅도 녹고 집도 무너지고 또 화산가스가 퍼지면서 안 좋은 영향도 미치고, 화산재가 넓게 퍼지면 비행기가 이동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봤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뒤쪽에 붙임딱지가 있었는데요. 붙임딱지 같이 보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기름진 농토가 있습니다. 기름졌다는 거는 식물이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이로운 점이 되겠죠. 자, 또 하나,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지열, 땅의 열기로 온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로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산불은 바로 피해가 되겠죠. 피해, 해로운 점보다는 피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화산재가 퍼져서 이렇게 사방을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중에 화산재가 퍼지면 비행기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화산재가 내리면 여기는 피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산재가 떨어지고 나서 기름진 농토가 됐다 그랬어요. 기름진 농토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화산재가 이 땅 자체를 비옥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화산재가 내리자마자 기름진 농토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여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서 이것은 선생님이 일부러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같이 확인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부분은 잠깐 통과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진 발생 전에 해야 될 거. 지진 발생 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될 행동.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후에 해야 하는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 발생 전에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구호 물품이라든가 비상 물품 이런 것들 준비를 해뒀었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지진 관련 소식을 잘 듣는다. 지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가족 회의 같은 걸 한다 그랬잖아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를 정한다. 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진 발생 시에요. 지진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하다가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흔들림은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흔들림이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피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 이용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는 거죠. 어디로 가죠? 네. 넓은 운동장, 우리가 넓은 공터 같은 곳에 대피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운동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할 때 중요한 거 신발 신고 가야 돼요. 네,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신발입니다. 신발. 왜냐하면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어떤 파편들을 우리가 밟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로 신고 신발을 챙겨서 대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발 신기. 자, 이 정도로 해서 대피를 했어요. 근데 지진 발생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민방위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안내 방송들이 나옵니다. 안내 방송을 잘 듣고 행동하기. 또 하나는 유언비어. 이런 것들 조심하기. 그래서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보면 좋고요. 주변에 다친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전화해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119에 이제 호출을 해서 다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진 대처 방법, 사실은 더 세세한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지진 발생 전, 지진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끝나고 난 후, 이런 3단계의 지진
대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접 암석을 한번 관찰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같이 실제로 실험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때 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실험 관찰에 4단원 화성과 지진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4단원 마무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